뭐래? 잠깐만. 뭐가 중요하대? 수업 제대로 안 들어? 그런 게, 중요한 게 없어? 너무 쉬워서? 어, 음. 그대로 그냥 나갔다고? 교실을? 아니,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수업 나간 내용들을 난 묻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업을 나갔다는 게 무슨 말이야? 문제를 그냥 막 풀었다고? 음, 음, 음. 아, 좀 가르치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일단은 여기에 좀 주목하고 싶어. 3차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방정식이라는 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이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인가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할게. 오케이? 이게 방정식이라는 게 결국에 이런 형태라는 거지. fx는 0을 만족하는 x 값을 구하거나, 오케이? 아니면 뭐 fx라는 식과 gx라는 식이 같아졌다. 그러니까 두 식이 값이 같도록 하는 그 x 값을 찾거나, 뭐 그런 행위들하는 게 이제 방정식 아니야? 그지? 근데 사실 얘는 요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그지? 넘겨서, 그죠? 이 항에서 뭐 반대로 이렇게 갈 수도 있긴 하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가장 첫 번째 물음은 이거 할 거야. 해, 오케이? 즉 x 값을 어떻게 구할까에 관한 생각이야. 오케이? 됐네? 됐어? 자, 다항 방정식이라면, 다항식 형태의 방정식이라면, 됐니? 우리는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건 내가 해를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을 사실 뭐밖에 없냐면 1차 그리고 2차뿐밖에 없어.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 그 외의 것들은 원래 해결 못해. 오케이? 됐니? 자, 그럼 여기에 추가되는 개념이 있어. 방정식의 그러니까 수학 원론을 보면 방정식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야. A 곱하기 B가 0이면 A는 0 또는 B가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치?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 그치? 어떤 두 개를 곱했을 때 0이었다는 건, 그치?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 모두 0일 수가 있다는 거지. 맞아? 근데 이 멘트가 겁나 중요한 멘트가 돼. 이 멘트가. 왜냐면, 이 부분은, 요게 얘기하고 있는 건, A 곱하기 B라는 식을 통으로 보는 거야. 뭐, A 곱하기 B라는 식이 있었겠지. 되니? 됐어요? 근데 얘는 그걸 쪼개서 본다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쪽과 이 오른쪽과 왼쪽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얘를 이렇게 바꿨을 때 A 그리고 B로 나눠 봤을 때 뭐가 되냐면 차수를 낮출 거야. 그죠? 분명히 A 곱하기 B라는 식보다는 A라는 식 그리고 B라는 식은 차수가 더 낮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않겠어? 저 A라는 식과 B라는 식을 곱해서 A 곱하기 B라는 식이 나왔으니까. 오케이? 됐나? 됐어?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써준 말들의 결론은 뭘까? 방정식을 해결할 거야. X값을 구할 거야. 근데 내가 1차 또는 2차 식에
방정식의 근만 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차 방정식은 중학교 1학년 때 ax 플러스 b는 0이라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렵지 않게 배웠고요. 그죠? 2차 방정식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면 오케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식을 쓸 수 있었지. 맞아? 저걸 이제 근해 공식이라고 해서 배운 거잖아.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중학교 과정을 통해서. 오케이? 근데 말하고 싶은 건 일단 그게 다라는 거야. 그보다 높은 차수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해야 되잖아. 그지? 자, 결론이 뭐죠? 자, 3차든, 오케이? 3차 이상의 차수의 방정식은 뭐 해야 될까요? 요렇게. 고백골로 표현해. 오케이? 고백골로 표현해? 라는 말을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그치, 인수분해해. 그치. 인수분해해서. 오케이? 2차 이하의 방정식으로 바꿔. 그치? 그게 핵심이야. 일단. 이 3차 방정식 그리고 4차 방정식을 해결하는 건 이게 핵심이야. 오케이? 그러면 x값을 구하는 건 다시 우리가 무슨 짓을 하게 되는 거냐면 인수분해를 하는 게 핵심일 거야. 그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3차식이야. 3차식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뭐였죠? 그쵸. 3차 방정식이라면 똑같아. 도립제법을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1차 곱하기 2차는 0꼴로 쓰겠죠. 도립제법을 쓰면 1차 곱하기 2차가 될 거니까. 그치? 맞나요? 그 알파는 A의 약수분의 D의 약수의 뿔마 형태라는 것도 기억하시죠? 오케이? 됐니? 중간고사 끝났다고 바로 까먹고 뭐 미친 짓은 안 하겠지. 그지? 맞아? 맞죠? 자, 저 방법을 쓰시면 돼요. 저 방법 말고 다른 건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존나 간단해. 해를 구하는 건 사실. 사실 간단한 일이야. 그치? 맞아? 그래? 여기까지 돼? 그러니까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이 처음에 개념을 설명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너희도 생각해서 문제를 풀려면 개념이 정확히 박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맞는 얘기인지를 그 논리 구조를 습득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막 마지막 전날 막 존나 막 문제 풀면서 그게 논리로 푸는 게 아니라 시발 기억으로 푸는 거고 암기로 푸는 거잖아. 그걸 좀 바꾸자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개념 설명할 때 처음 이게 도입하고 했을 때 생각이 공유가 돼야 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또 3차 방정식 그 다음에 뭐가 나와? 4차 방정식이 나와, 그지? 마찬가지야. 4차 방정식도 인수분해할 거야. 4차 방정식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첫 번째, 뭐, 조립제법. 맞죠? 조립제법인데 그걸 두 번 써야 될 거예요, 그죠? 두 번 써서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2차는 0꼴로 써서, 그지? 맞나요? 1차와 2차의 형태로, 그치? 의 곱으로만 나타내면 됐어, 그치? 됐나? 자, 두 번째. 용이 이해 가지? 안 되면 얘기해. 이해 안 되면. 자, 시계 형태가 좀 독특한 아이들이 나와요. 뭐, 오케이. 보기차 방정식이 나와요. 어떤 꼴?
ax 4승 더하기 bx 제곱 플러스 c는 0꼴. 그죠? 됐어요? 자, 이거 어떻게 했냐면 x제곱은 t로 치환하고 인수분해 하거나 인수분해가 안 되면 at제곱 더하기 bt 플러스 c가 됐는데 맞나? 이게 인수분해 안 되면 b를 변환하기도 했어요. 1차식을 변환해서 정리하기도 했었어요. 그죠? 맞나요? 자, 세 번째. 상반 방정식이라는 게 있었죠. 거울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였죠. ax 4승 더하기 bx 3승 더하기 cx 제곱 뿔마 bx 플러스 a는 0꼴이야.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그치? 오케이? 됐나요? 그러면 x제곱으로 묶었었죠. a x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c 뿔마 x분의 b 더하기 x제곱분의 a는 0.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맞아요? 그 다음에 뭐 했죠? x 더하기 x분의 1 또는 x 빼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면 됐어. 그치? 맞아? 오케이? 만약에 나한테 어떤 3차 방정식 또는 4차 방정식을 주고 그걸 해결해. 즉, 뭐, 해를 구해. x값을 구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인수분해에서 했던 방법과 달라지는 게 없어. 이건. 오케이? 될까?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지점은 이거야. 헤이. 근데 이것 또한 뭐냐면 2차 방정식에서 내가 그러니까 계속 주지시켰던 내용이랑 같아. 아, 그러니까 기본 라인을 먼저 딸 거야. 음, 어떤, 자, 이제 3차 방정식이니까 얘를 3차 방정식으로 편하게 들게요. 얘는 0, 오케이? 이란 3차 방정식이 있을 거야. 얘의 해가 알파, 베타, 감마였대. 오케이? 3차 방정식은 해가 3개일 거야. 오케이? 됐니? 잠깐만. 어쨌거나 나한테 뭘 줬냐면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그 놈의 해가 뭐야? 라고 나한테 줬어. 오케이? 됐니? 됐어? 그러면 이 멘트를 봤을 때 우리가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이걸 해석하고 이걸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경우가 있지? 어떻게 써먹을 수 있지? 근과계수 있어, 그지? 또 근과계수가 다야? 인수분해, 옳지. 뭐라고? 교점은 근이, 뭐 그건 같은 얘기죠. 그냥 근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건 해석의 문제지. 그렇지. 그게 x축과의 교점이 곧 해야라고 생각하는 거. 인수분해 있어요. 그죠? 또, 또 있을까? 2차 방정식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차수 다운이라는 것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일단 보죠. 일단 첫 번째는 이걸 보고 인수분해가 된다는 생각이. 오케이? 될까? 그러면 요 3차식의 해가 알파, 베타, 감마였다는 건 맞니?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t가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됐다는 거 아닐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라는 세 개의 1차식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했다는 거지. 맞아? 맞아요?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생각이 관점이 겁나 중요해. 요 생각이. 요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오케이? 왜? 왜냐면 봐. 이런 얘기가 등장하거든. 봐봐. 음, x 100승만 10x 플러스 1이라는 백차 방정식이야. 아니? 백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100개가 있을 거야, 그지? 맞아? 돼요? 이렇게 있을 거야. 100개야. 됐죠? 에 대해서 이런 걸 묻는다는 거죠. 이걸 물었어. 뭘까요? 1 더하기 알파 1 곱하기 1 더하기 알파 2 더하기 쭉쭉쭉해서 1 더하기 알파 100. A 값을 물었어. 네. 그렇지. 무슨 말인지 얘가? 용이 진짜 이해가? 이 무슨 말인데? 그 답이 몇인데? 오, 훌륭한데? 그치? 요게 말하고 있는 게, 요게 말하고 있는 게, x 100승 빼기 10x 플러스 1은, 요 식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학교에서 알렸어? 학교에서 훌륭하게 알려주셨네. 근데 뭐 학교에서 뭐 하는 게 없대. 문제만 푼대. 넌 어떻게 알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성재 이해가니? 그지? 그러면 요 시계 값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1들을 다 대입한 거야. 오케이? 근데 식이 다른데요? 이거 마이너스 빼면 얘가 되는 거 맞죠? 여기도 마이너스 빼면 1로 되는 거 맞죠? 쭉 해서 여기 마이너스 빼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맞아요? 그리고 마이너스를 100개를 뺐으니까 똑같아요. 그죠? 그럼 이게 같아진다는 거지.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1 더하기 10 더하기 1 해서 12가 되는 얘기죠. 선생님이 잘 가르치시는데? 용의도 이해했으면? 돼요? 오케이? 자, 두 번째는, 그래, 근과 대수의 관계라는 개념이 또 등장하죠. 오케이? 됐나? 근데 이건 사실 뭔가 특별한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요 식에서 나온 거야, 그냥. 요 식에서 나왔을 뿐이고, 오케이? 자주 써먹을 테니 그냥 암기하자가 목표인 거야. 일단, 오케이? 그리고 그걸 어떻게 써먹을지를 더 고민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크게 할 말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할 말이 좀 있어요. 자, 일단은 일단은 가볼게. 그러면 요식을 풀어헤친 게 곧 뭐니까? 요거니까. 다시 한번 풀어헤쳐 볼게요.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가 a x 3승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된 건 맞죠?
오케이? 이건 곱셈 공식을 잘, 그치? 기억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그죠? 그러면 이게 ax 3승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제곱 더하기 a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얘기 꺼낼 수가 있다는 거지. 요 b 자리가 요게 들어섰다는 거죠.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그죠. 그 다음에 요 c 자리에 a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가 들어선 거죠. 맞죠? 마지막 D 자리에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감마가 들어선 거죠. 여기까지 될까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뭐고 마이너스 A분의 B고 그리고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가 A분의 C고 맞나요? 마지막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D고 이걸 암기를 하죠. 보통 이건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죠. 오케이? 이건 당연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볼까? 근데, 근데 여기서 내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단순히 이걸 암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보자는 거야. 여기가, 여기가, 여기는 알파벳, 자, x를 2번 곱했으니까 x를 3번 중에 3번을 뽑을 건데 3번 중에 2번을 뽑은 거냐, x를. 그럼 나머지 한 번을 x가 아닌 알파, 베타, 감마 중 하나씩을 뽑은 거지. 알파, 베타, 감마 중에선 입장에서 보면 한 개씩이야. 그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실근의 합자리가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는 이번엔 x를 한 번 뽑았으니까 나머지 2번을 즉 2개씩을 여기가 뽑은 거 아니야? 맞아? 여기가 3개씩을 뽑은 자리인 거 맞죠? 오케이? 근데 부호가 그죠? 달라지겠지만 그죠? 뿔마 뿔마 형태가 되겠지만 그죠? 그게 반복되겠죠. 그럼 이게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게 차수가 4차가 돼도 5차가 돼도 이 형태는 변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4차였으면 이건 당연히 최고차가 올 거고 이렇게 있었을 때 4개의 식은 있을 거고 여기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가 됐을 거고 그죠? 여기는 2개씩 곱한 얘기가 되겠죠. 그죠? 여기는 몇 개가 돼? 집중해라. 3개씩 곱한 거 아닐까요? 그죠? 됐나? 여기는 4개를 모두 다 곱한 형태의 식이 이렇게 들어서지 않을 거냐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마, 뿔, 마, 뿔 이렇게 되겠죠. 맞죠? 오케이? 될까요? 됐지? 자,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번에 그 위의 문제에서 오케이? 이걸 물어요. 알파 1의 백승 더하기 알파 2의 백승 더하기 알파 3의 백승 더하기 쭉쭉 해서 알파 100의 백승. 이걸 물어요. 뭘까요? 이번엔 뭘까요?
한 나왔어? 그래. 용이 가만 있지 말고 해야지. 100? 땡! 너도 100이라고 생각했냐? 형제! 몇이야? 아니야! 이 새끼는 진짜 존나 양심 없이 찍은 거야. 맞지? 대충 수학은 시발 0 아니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 개새끼 시발 생각을 좀 해야지. 어? 그렇지. 마이너스 100이죠. 마이너스 100이죠. 무슨 얘기냐면, 봐.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돼요. 10 알파 1 빼기 얘를 10 알파 2 빼기 1 이라고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여기에 근이라면. 그러니까 알파 1의 100승 빼기 10 알파 1 더하기 1은 0이잖아. 그럼 알파 1의 100승은 10 알파 1 빼기 1 여기까지 될 거 아니야. 그잖아. 맞아? 그러면 이 식은 결국 10 알파 1 더하기 알파 2 더하기 쭉쭉쭉 해서 알파 100 한 다음에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된 거지. 맞잖아. 이거 돼? 여기까지 돼?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봤는데 이게 100차였으니까 99차의 개수에 마이너스 붙은 형태라는 거지. 근데 99차를 봐봐. 있어, 없어? 없다는 건 뭐였다는 얘기야? 0이었다는 얘기지. 이 새끼가 그냥 0으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100이라는 거지.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요 생각까지 갈 수 있겠냐는 거야. 여기가 한 개짜리, 여기가 두 개짜리, 여기가 세 개짜리, 여기가 네 개짜리, 그지? 계속 그건 반복될 거라는 거지. 차수가 높아져도, 그지? 어느 자리에, 그치? 개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네 입장에서. 될까? 될까? 세 번째는 근이니까. 근을 방금처럼 대입을 할 거야. 근은 그 등호를 성립시키는 값이잖아. 맞지? 맞아? 근데 그걸 했을 때 우리가 노릴 수 있는 효과가 차수를 다운시키고 싶다라는 게 생각이야. 차수를 1차 이하로 바꾸고 싶어. 오케이? 2차 방정식 할 때 졸라 강조했던 얘기인데. 근데 이제 3차 방정식은 그러면 3차항만 남기고 넘겼을 때 이 우변에는 2차항, 1차항, 3수항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2차를 또 처리하는 게 좀 골치 아프잖아. 맞아? 그래서 주로 이 차수 다운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오메가의 형태로 등장하는 거지. 오메가는 그치 1차 이하로 다운시키기가 수월하거든. 그치? 혹은 이 오메가의 좀 변형꼴, 변형식의 형태로 우리한테 제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오케이? 돼? 되니?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그러니까 방정식에서 묶고 있는 라인들이야. 근데 아직 안 끝났어. 봐. 세 번째, 하나 더 있어. 방정식에서 물음은 이렇게 세 종류로,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거든.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는 해가 뭔지를 찾았고요, 그죠? 그치? 해가 주어진다면 그걸 어떻게 써먹을지를 찾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해의 종류와 개수를 찾을 것. 해가 실근인지 허근인지. 오케이? 만약에 실근이 3개가 있으면 양수인근은 몇 개고 음수인근은 몇 개인지. 뭐 그런 것들을 물음을 다가올 거라. 오케이? 그래서 뭐 양수인근은 몇 개 있고 음수인근은 몇 개인지 혹은 실근은 몇 개 있고 허근은 몇 개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을 거야. 오케이? 되니? 있어요? 자, 근데 하나 명확한 건 아까 얘기했지. 3차 방정식을 해결하는 첫 번째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는 3차를 다루긴 힘들다. 1차와 2차의 곱으로 써서 그 다음부터 출발하자라는 게 얘기였잖아. 맞지? 맞아? 봐. ax 3승 더하기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어. 그럼 얘를 당연히 뭐 할 거야? 조리제법 쓸 거야. a, b, c, d. 그지? 여기에 적절한 값 알파를 대입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0을 얻어내고 싶어 해. 맞아? 그럼 이때 이 알파는 후보는 폴마 A의 약수분의 B의 약수 형태가 됐어. 맞니? 그럼 이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요식을 이렇게 바꿔버릴 수가 있을 거야. x-알파, 알파라는 근이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a는 똑같겠다.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다시. 자, 여기 1차와 2차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여기는 a는 당연히 똑같을 거야. 3차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치? 그치? 근데 이제 b, c는 모른다는 거죠.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여기까지 될까? 여기까지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이 생각이야. 분명 여기서 실근 알파는 하나 나와. 그죠? 실근 알파는 하나 나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가 실근이 몇 개 나오는 건데. 그지? 그럼 이제 나눠보자는 거죠. B, 즉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4AC 다시 가 양수였으면. 그죠? 이러면 실근은 3개야. 그죠? 오케이? 실근은 3개 맞을 거야. 오케이? 근데 이게 종류가 알파가 하나 있었고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또 나온다면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베타 감마일 수 있어. 맞죠? 그러면 뭐가 돼?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돼. 맞죠? 맞나요? 근데 알파가 있고요. 알파 베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하필 저 2차식에서 서로 그 두 개의 실근 중에 다른 두 실근 중에 하나가 알파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이때는 뭐라고 불러? 이 상황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거죠. 맞나요? 됐어요? 그리고 알파라는 중근이 하나 생기는 거죠. 이렇게 두 종류의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을 거죠. 이가 양수일 때. 맞나요? 오케이? 두 번째. 이. 흥빈아 얼른 해라. 이게 0이었으면. 그죠? 되니? 이때도 여전히 실근은 3개예요. 그냥 실근은 3개야. 오케이? 근데 중근이라는 거지. 저 2차가. 맞습니까? 아,
알파, 그 중근이 베타, 베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맞나? 그럼 이때는 뭐가 될 거야? 서로 다른 부실근이에요. 그죠? 베타라는 중근이 뜨는 거죠. 오케이? 맞아. 근데 아니면 그 중근이 하필 또 알파였을 수도 있잖아. 그런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죠. 맞나? 그럼 이 상황은 서로 같은 한실근인 거죠. 그 세 개가 모두 같은 거지. 맞아? 이걸 뭐라 부르냐면 삼중근이라 불러요. 세 개가 겹치는 거. x-알파의 3승꼴로 인수분해 되는 거지. 그치? 됐어요? 마지막. 마지막이 이런 상황 아닌가? 음수일 때, 그지? 맞아? 그러면 이때는 실근 한 개, 그리고 혹은 두 개가 나오면서 그냥 뭐 얘기는 마무리 지어주죠. 오케이?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맞아? 되니? 플러스 근의, 근들의 부호를 묻거나, 오케이? 되니? 아니면 어떤 대소관계의 물음이 있어. 오케이? 그러면, 자, 다시. 1차 곱하기 어쨌거나 2차야. 오케이? 돼? 그럼 여기서 무언가 하나는 정확하게 우리가 구할 수는 있을 거야, 그지? 그 값을 구하기는 쉬워, 그지?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를 털 거야. 오케이? 여기에 근의 대소관계라고 얘기하는 건 근의 위치를 묻는 얘기거든. 뭐보다 큰, 0보다 큽니다. 혹은 0보다 작습니다. 혹은 뭐 3보다 큽니다. 3보다 작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펼쳐질 거라고. 자, 뭐 쓰란 얘기야? 근의 분리라는 거죠. 그죠? 판때기 또는 뭐, 를 쓰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이러면서 3차 방정식이 끝나고 4차 방정식도 크게 달라지는 추가된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 큰 틀에서는 이렇게 놀아. 오케이? 자, 분명 여기가 사실 짜잘하게 할 얘기가 많아요. 자,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당연히 요 얘기에서 곱셈 공식들 묻는 형태가 기본적으로 등장할 거고, 오케이? 혹은 근들의 관계를 제시해서 그걸 보고 근을 직접 설정하는 얘기들도 등장을 할 거고요. 혹은 컬렉은에 관한 얘기도 등장을 할 거고요. 오케이? 또 하나는 뭐 AX 플러스 B는 0의 형태의 근을 묻는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짓들을 나한테 물을 거라고. 오케이? 근데 이거는 지금 일단은 막 다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싶어. 왜냐면 이건 2차 방정식에서도 다 했던 얘기거든. 그지? 그러니까 먼저 해보고 안 되는 걸 내가 잡아줄게.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그 내가 또 막 유형을 다 막 해준다는 건데 기본 개념을 가지고 니네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고 뭐 이런 것들을 먼저 키웠으면 좋겠어. 유형으로 내가 다 설명을 해버리면 그게 또 어느 순간 암기가 되어버리더라고. 이런 문제는 항상 이렇게 풀더라. 이런 문제는 항상 이렇게 풀더라. 그걸 경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 시험이 애들이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뭐냐면 그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문제가 거의 봤던 형태의 문제들이야. 그잖아. 그잖아. 맨날 풀었던 얘기고. 근데 거기서 살짝 조건을 바꾸고 살짝 묻는 게 바뀌고
그래서 뭔가 이거 나는 원래 이렇게 풀었었는데 갑자기 왜 안 풀리지? 해서 시발 존나 당황해서 나오는 문제들이라고. 그래서 틀려오는 문제들이라고 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암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 내 말은 결국에. 알겠지? 먼저 니네가 스스로 고민해보고 니네가 가진 것 중에 뭘 써야 되는지, 뭘 적용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본 다음에 해보고 안 되면 질문하는 거지. 그럼 뭐 좀 더,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내가 진짜 그냥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세 가지 물음이 사실 다야. 큰 틀에서. 알겠지? 그러니까 이 생각이 정확히 뿌리 박혔으면 좋겠어, 먼저. 알겠니? 돌지 마라, 씨발, 진짜. 그래서 지금 일단 181쪽까지를 지금 천천히 이제 풀어봅시다.